아 박상규 기자님 뭐 하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줬으니까 알게 된 거지. 지금 내가 얘기 안 해줬으면 박상규 기자 알았을 것 같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팬 영남TV의 박상현입니다. 지난번 박명훈 기자의 청첩장에 우리 캡틴TV 윤정섭 대표님이 출연하신 이후에 엄청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진짜 엄청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짜입니까? 무려 9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9통. 네. 오, 어떤 9통. 예. 이거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전화였습니까? 평가냐? 윤정섭이 다시 데리고 와라. 아. 가 좀 말 잘하더라. 야 이렇게 띄워주시니까 저 오늘 조금 더 원래라면은 막 그냥 놓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대표님. 분위기 잡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예. 저는 이라면 속상합니다. 예. 저희는 없는 말을 예. 지어내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 맞는데요. 맞다고요. 맞는데요. 예. 아니요, 제가 말이 잘못 나왔어요. 저희 팬앤드 영남TV가 새롭게 윤 대표님 모시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이름하여 윤정섭의 재정리. 네, 아, 재정리. 맞추지도 않았는데. 야, 이거 누가 보면 이거 짠 줄 알겠어요, 그죠? 진짜 맞추지도 않았는데. 아, 이거 뭐 살아있다. 이런 이거 것도. 살아있네. 야, 살아있네. 예, 살아있네. 약간 조진웅 씨 좀 많이 닮으셨다는. 그 얘기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억울한 과거가 있습니다. 아, 네. 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예. 집사람이 예. 하이원 리조트에 스케이트보드를 타러 갔어요. 예. 스노보드. 저는 보드를 탈 줄 몰라서 예. 거기에 강원랜드가 있는 줄 몰랐어요. 예. 자리가 없어서 오. 빠진코를 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짜증이 나 죽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룰을 몰랐어요. 예. 그런 기계는 이 기계가 돈을 많이 먹었다고 언젠가 뱉어준다 그런 기계가 아니라는 걸 몰랐습니다. 예. 돈을 많이 넣어서 이 자리에 누가 앉으면 안 되니까 예. 휴대폰 올려놓고 막 돈 뽑으러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때마다 직원들이 야 조진웅 왔다. 조진웅 왔다. 그때 한참 그 얘기를 많이 들을 때였어요. 아 조진웅 아닙니다. 라고 다녔던 그런 저의 흑역사가 아, 저도 비슷한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저도 어디 가면은 행사장에 가면은 뭐 이수근 온 거 아니냐.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예. 누군가의 이미지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수근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대선 당시에 저를 이제 보시고서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이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지나갈 때마다 이준석 대표 닮았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닮았다. 민주당의 문희상 닮았다. 그냥 얼굴이 완전 국회야. 내가 그냥 얼굴이 여기가 국회야. 국회. 여의도야. 얼굴이 여의도. 근데 이렇게 한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표님 예. 신당 창당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고요. 현재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한번 알아보니까 예. 이준석 신당이 11%, 이낙연 신당이 7%의 어떤 지지율이 나오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돌풍이 예고되고 있다라는 말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찻잔 속의 태풍일지 아니면 네. 진짜 돌풍을 예고하는 건지는 우리가 알 바는 없겠지만 그렇죠. 처음 지금 신당이 창당되기도 전에 이준석의 신당이 11%, 이낙연이 7%를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지금 현재 정치권 상황에 염증을 느끼신 분들이 많은 게 아닐까 하는 우리가 해석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수치가 11, 7% 이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 얼마 전 조사를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예. 현재 지금 전국 지지율로 봤을 때 민주당 지지율이 한 30% 초반대 그렇죠. 정도, 예. 국민의힘도 30% 초반대인데 조금 0.3포인트 정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예. 수치를 감안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의 지지율을 지금 이준석 신당이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이낙연 신당의 7%도 민주당에서 나온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준석 신당의 11%도 국민의힘에서 각자 나온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각자 이제 정당에서 나온 표라고 보는 게 맞는 부분이기도 한데 정치권에서는 이렇게만 이제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닌 게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준석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좀 이낙연에 관해서는 조금 더 관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나오는 수치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뭐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위기가 오는 부분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섣부른 판단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전 당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를 하던 당시 네. 20대, 30대들의 지지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네. 그들의 이제 지지세가 워낙 강성하다 보니까 이 정도 좀 수치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네. 이낙연도 좀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민주당 하면은 또 우리가 상징적인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렇죠. 개딸. 그렇죠. 예. 그 극성 지지자들에 대해서 염증을 느꼈던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좀 나온 수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대표님 말씀드리니까 예. 요즘에 민주당 쪽에서 인증 릴레이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그래요. 어떤 인증? 민주당에서 나 당원 탈퇴했다. 아. 예, 나 드디어 나왔다. 예. 그러고 보니까 지금 현재 주위의 어떤 민심은 60대 이상에서는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예. 국민의힘을 좀 찍겠다. 예. 그리고 40, 50대에서는 민주당을 찍겠다는 답변이 많았는데 예.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좀 당연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제 우리가 X세대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네.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X세대라는 게 지금 90년도 당시에 20대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을 접니다. 우리가 네. 우리 박상현 기자님 같은 분들이 이제 X세대의 대표적인 네. 이제 오렌지족. 그렇죠. 네. 오렌지족. 네. 아니 우리가 이게 왜 40, 50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많은가를 보면 그 오렌지족과도 연관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그 가장 세대에서 빈부의 격차가 가장 크던 시절이 언젠가 하면 90년대예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그 저보다 좀 윗세대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하루에 50만 원을 쓰면은 오렌지족, 30만 원 쓰면 낑깡족이라는 낑깡족 오랜만에 들어보네. 그렇죠. 그 시대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막상 일반적인 대학생들은 그 시대 때 최저시급이 얼마였냐? 예. 그때 3, 4천 원 정도. 어유 3, 4천 원이라뇨. 네. 90년도 당시에. 아르바이트를 안 해봐가지고. 네. 저 과외만 해가지고. 일반 알바를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나름 브레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살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예.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이제 1,000원대에서 1,000원대 중반이었거든요. 진짜? 예.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를 가장 많이 느끼던 세대가 사실 오렌지족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지금 40대, 50대가 됐고 어떻게 보면 제일 끼인 세대기도 해요. 586 이제 운동권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좀 사회에서 기득권을 형성한 반면 X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기득권의 위치에도 못 있었고 지금 막상 그 586 세대에 우리가 흔히 이제 비속어로 뒤를 닦다가 정치권에서 뒤를 닦다가 이제 좀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질 만한 시기가 되니까 이제 MZ 세대인 2030에게 이제 그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졌거든요. 네. 그들이 아무래도 사회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들이 아무래도 그 당시 좀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금 이제 시대에 와가지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강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 궁금함이 예. 드는데 젊은 세대들은 예. 아무래도 예. 이 표현이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조심해야 돼요. 장년층이라든지 노년층에 비하면 예. 약간은 좀 일희일비하는 성향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 매체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2030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존의 아날로그 세대랑은 다르게 좀 성격이 급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그러면 급하다는 표현으로 봤을 때 네. 조금 포퓰리즘의 반응 속도가 좀 빠르다고 표현하는 게 그렇죠. 먹힐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민주당을 젊은 세대들이 지지한다는 것은 예. 그만큼 민주당이 젊은이들이 반응할 만한 예. 그런 포퓰리즘 정책이 조금 그들에게 먹혀들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난 이제 대선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의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렇죠, 많았죠. 그 당시에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좀 남녀 갈등 문제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남혐 뭐 이래가지고. 그렇죠. 남혐, 여혐 여혐. 문제 같은 것들이 무지하게 많았었는데 특히나 이제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에 관해 가지고 정치권에서는 아무도 이렇게 이야기를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 페미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좀 성역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들은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이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돼. 그들의 이제 극단적인 행동들마저도 비판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금기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사실 그걸 좀 이제 끄집어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준석이었거든요. 그 이준석 전 당대표가 그걸 이제 토론이나 공론화를 시킴으로써 이 페미니즘에 대한 성역이 무너진 부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20대 남성들이 이준석에게 좀 적극적인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명분들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방금 말씀하셨던 페미니즘에 대한 성역을 허물어뜨린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가 맞다면 예. 페미니즘을 표방하고 페미니즘을 사랑하는 예. 여성들은 예.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싫어하겠네요. 많이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죠. 사실 뭐 페미니스트들 이런 이제 카페들이나 그런 이제 커뮤니티를 보면은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해서 엄청 부정적인 시선들을 많이
네. 보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과연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예.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대표님 뭐 이준석과 닮은 역사 이야기를 조금 준비를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예. 이준석의 장점을 조금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준석 대표의 장점이라면 무엇보다도 커뮤니티 활용이 정말 커뮤니티 뛰어나다는 거. 네. 항상 우리가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것들을 공론화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역할들에서 공이 큰 사람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참 이준석의 이제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옹호하기가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뭐 당원이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를 상당히 지지를 했었고 한때나마, 그리고 심지어 그 제 개인 채널에도 출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예, 그렇게 와. 할 만큼 많이 좀 제가 지지를 했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 그 당 대표로서의 무게를 스스로 이겨내지 못했다는 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대선 캡틴 당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입니다. 예, 여기 오늘 여기 부산에 와 있는데요. 예. 백스코 이렇게 와보긴 또 처음이네요. 예. 대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많았어요. 상당히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하거나 그리고 뭐 당원들과의 이런 마찰들, 좀 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사회성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지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우리 박상현 기자님께서 네. 바지에 지퍼가 내려갔어요. 막 네. 진짜 사람들 많은데. 아, 자주 내려가요. 예. 아, 살이 쪄가지고 예. 자주 내려가더라고. 아, 자랑은 아니시죠? 아니 그거 알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해서 만약에 네. 바지에 지퍼가 내려갔어요. 근데 와!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와, 박상현 기자 바지 지퍼 내려갔다. 그러면 그 매기는 거거든요. 앞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컥 막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 들죠. 네. 근데 만약에 박상현 기자님 저 바지 지퍼가 내려간 것 같은데 뒤에서 좀 올리시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게 사회에 생활하는 방법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아. 예. 근데 우와, 우리 박상현 기자 바지 짚고 내려갔다. 야, 다 보인다. 우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박상현 기자 바지 짚고 내려갔다. 사실 그렇게 공개적으로 꼽주고 망신 주는 이런 정치 활동을 하면 뭐 누구나 주먹이 쥐어져요. 야, 이거 그러니까 장난인데도 굉장히 화가 나네. 화나죠. 그러니까 이게 하물며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사실 이준석 대표가 던지는 메시지들이 대부분 아하.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내가 그럼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아하. 근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해도 이게 옹호가 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었다는 거. 음. 그리고 두 번이나 이제 그 당 대표를 라는 사람이 잠적, 네. 가출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것만 보면은 아하.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대표라는 무게는 모든 당원들이 떠나더라도 끝까지 당을 지켜야 되는 게 전 대표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때 사실 자신의 정치 생명을 많이 깎아먹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박상현 기자 바지 짚어 내려왔다. 아, 그러면 대표님 네.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래도 정치 쪽 취재도 하고 예. 좀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저임에도 예. 불구하고 오늘 대표님 말씀 듣기 전까지는 예. 도대체 이준석 대표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을까? 예. 그리고 왜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윤 대통령하고 사이가 그렇게 나빠졌을까에 대한 부분을 몰랐는데 예.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예. 너무 과격하고 예. 너무 직설적인 화법들이 예. 두 사람의 관계에 골을 만들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기회를 제법 줬었을 것 같은데 예. 계속 이런 방식으로 나가고 예. 화가 난 상대방한테 사실은 나는 뭐 예.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 관심을 끌려고 하다 보니 그랬네 등등의 어떤 수습 차원이 아니라 예. 아니 덕분에 부각됐으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야? 라는 화법은 그 골을 봉합하고 수습하기보다는 더 벌려놨을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당대표의 어떻게 보면 정치의 장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본인의 페이스북 페이지나 아니면은 이제 유튜브 그리고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정치 활동들을 무지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까진 좋아요. 근데 당 내부에 있었던 일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과 부딪히면서 있었던 사소한 분쟁이나 이야기들이 뭐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맨날 방송 매체나 본인의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격 아닌 저격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이준석 전 당대표의 입 안에 오르락 내리락 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극성 지지자에 의해 가지고 린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중진 의원들과 사이가 무지하게 안 좋았고 뭐 과거 조수진 의원이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이제 저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진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폭넓게 뭔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준석 전 당대표의 그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준석의 메시지는 거의 틀린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던졌던 메시지만큼은. 하지만 메시지라는 것도 메신저가 중요해요. 평소에 이런 이제 그 분탕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이미지가 비춰지다가 본인이 좀 개혁이라는 말을 꺼내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괴리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이준석의 단점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장점은 보수를 좀 젊게 만들었다. 예. 나이로 보면 막 40, 50대, 50대, 60대 그렇죠. 조금 이 장년층을 조금 떠올릴 수 있는데 예. 그런 보수에 대한 이미지를 좀 젊은 20, 30대도 보수의 그렇죠. 어떤 성향을 가지고 또 네. 보수를 지지할 수 있다라는 예. 대표적인 모범 사례를 보여준 것은 장점이나 예. 나이 탓인지 뭔 탓인지 뭐 이 좀 이 성정이 좀 여려서일까요? 좀 보면 조금 감정적이다라는 느낌을 사실은 지울 수가 없었는데 올해 85년생이거든요. 이준석 나이가 대표가. 그렇게 어린 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어리다고 말하기에는 어리다 어려서 화가 났을까요? 방금 우리 대표님께서 예. 지금 아직도 화가 나 있습니다. 예. 박상현이 지퍼가 내려갔다 이거 봐라. 야 정말로 깔끔하게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이 표현의 방법이 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그렇죠. 정말 정확한 어떤 예를 들어서 표현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운영의 묘적인 부분에서 주위에서 어떻게 보완하고 자문을 구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까? 그때 당시에? 뭐 사실 그 이준석 대표의 장점이자 이것도 단점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혹시 말을 잘 안 듣나요? 뭐 개인적으로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뭐 남의 이야기들을 잘 귀담아 들었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지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답이 나와 있지 않을까. 무뚝 제 여동생이 생각납니다. 네. 혹시 여동생이 이 방송 보면 굉장히 화를 날지 모르겠지만 나는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예, 바지 짚고 내려갔다고 얘기 안 합니까? 아, 여동생께서. 이준석 신당 문제를 예. 짚어주시면서 이준석 전 대표와 닮은 역사 이야기가 있다고요. 아 그렇죠. 네. 그건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이준석 대표를 생각하면은 네. 튤립이라는 꽃이 떠올라요.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파동이라는 그 역사 사건이 있어요. 튤립 파동이라는 사건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전 근대판 비트코인. 비트코인. 예. 비트코인 하니까 연관 검색어처럼 누가 떠오르네요. 누가 떠오르죠? 아. 일론 머스크. 아니요. 예. 그 민주당 의원인데 지금 탈당한 제가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의정 활동 중에도 아 예. 막 휴대폰으로 예. 하면서 그래서 이모 교수를 이모라고 영어로 엔트라고 얘기했던 예. 그 개원이 생각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이 연관금 머릿속에 굳어가지고 예. 참 이제 인류 최초의 이제 거품 경제 거품 경제. 사건이 바로 이제 그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17세기의 튤립 파동이에요. 네. 네덜란드 하면 17세기에 가장 황금기를 이루었던 아주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 역사의 최고 황금기를 이뤘던 시절이거든요. 이 이제 역사적 배경을 좀 이야기하면은 네. 인류 최초의 주식회사 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듯 말듯한데 예. 잘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동인도 회사라고. 동인도에서 얘기하려 했는데 그렇죠. 아프리카인가 갑자기 예. 동인도 회사. 동인도 회사가 이제 처음으로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은 이제 그 30년 전쟁이 끝난 이후에 네. 유럽에는 이제 직물 시장들이 완전 폭삭 망해버려요.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시설이 망해버리고 근데 유일하게 보존됐던 곳이 바로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각종 유럽의 모든 부가 몰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은행업도 발달이 되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이제 보험업도 발달되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그 막대한 부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네덜란드가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정말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사람이 이제 조금 이렇게 돈이 많아지고 네. 부가 생기면은 뭘 합니까? 제일 하시는 거 아까도 하셨잖아요. 아니 저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디 가서 그냥 거기 그러니까 예. 제가 뭐 내리시고 그냥 예. 그거를 지금 좀 당황스러운데요.
부려요. 그렇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당시 막대한 부가 쌓이게 되면서 이제 네덜란드에서도 사치품들이 유행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서 사치품이. 귀족들을 상대로 어떤 게 유행을 했냐? 바로 튤립이었어요. 꽃이 샷치품이 됐던 겁니까? 그렇죠. 오. 튤립은 사실 오스만 제국을 통해 가지고 들여왔던 유럽의 어떻게 보면 당시엔 좀 희귀한 식물이었는데 그 오스만 제국에서 꽃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네. 귀족들을 중심으로 그 튤립을 가지고서 모으는 그런 문화들이 이제 성행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귀족들이 모으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을 했고 꽃을 하나 꺾어 가지고 이걸 뭐 귀족들한테 팔면은 막대한 부가 쌓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네덜란드 사회가 당시의 사회적인 이제 분위기였거든요. 야. 근데 이제 튤립이라는 꽃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네. 보통 꽃을 한번 피우는데 3년에서 한 7년 정도까지 걸립니다. 꽃을 한번 피우는데 네. 7년이 걸린다. 상당히 오래 걸려요. 무슨 매미 한 6년 걸리듯이. 그렇죠. 야, 그래서 값어치가 있는 거였습니까? 그래서 값어치가 어. 있었기도 한데 이제 꽃을 피우는 게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튤립의 알뿌리가 거래가 됐던 거예요.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는 튤립 알뿌리가 이렇게 이제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 비싼 값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튤립을 막 사들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완전. 서로 그러니까 가격이 급등을 하겠죠. 튤립 거래소도 생겼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막 일확천금에 부자가 됐던 사람들도 많아졌고. 근데 이게 한순간에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튤립 시장의 가격이 95%까지 떨어짐으로써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큰 경제 공황이 왔던 역사가 있었거든요. 튤립 때문에.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이제 후세 역사가들이 튤립 파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준석 당 대표를 보면서 튤립과 같다는 게 무엇이냐? 한때 정말 그 꽃과 같은 아름다운 뭔가 정치인의 이미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당시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게 기호지세였거든요. 기호지세.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처럼 정말 그 당시에는 엄청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렇게 쫙 그냥 치솟았다가 한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에서 붕탕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고 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이제 그 이미지를 가지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준석 대표를 보면서 이 튤립이라는 그런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아주 시적절한 네. 비유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튤립 파동의 긴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하면은 네. 우리가 그 네덜란드에서 진짜 유명한 화가가 한 명 있어요. 저 예. 레오나르도 뭐 그분은 이제 네덜란드 사람은 죄송합니다. 아니고요. 얀반 호이엔이라고 해가지고 예, 엄청 그 처음 당시에 들어서 예, 네덜란드의 이제 그림 같은 거 한 번쯤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뭐 얀반 호이엔의 그림을 보다 보면은 그 엄청 그림들이 사실적이고 정말 예쁘게 잘 그려놨었거든요. 얀반 호이엔이라는 화가 같은 경우도 튤립 파동 당시에 튤립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다가 화가가 예. 엄청난 이제 그 재벌이 되었다가 네. 한순간에 그 튤립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알고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을 정말 열심히 그렸다고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네. 내가 잘하는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인류사에 이렇게 남을 만한 이런 이제 그림들을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사실 그 튤립 파동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얀반 호이엔의 그림도 이제 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본인이 이런 정치 스탠스적인 이제 지적들을 많이 듣고 있지만은 2% 부족한 뭔가만 조금만 고쳐 나간다면은 그 얀반 호인의 명화 같은 그런 그림들을 앞으로도 그려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야 대표님 예. 정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애정이 많이 있으시네요. 제 개인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이준석 지지자들은 저를 엄청나게 싫어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비판을 했거든요. 이렇게 애정이 담겨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애정이라기보다 애증이 더 맞는 표현이 애증이 아닐까. 맞겠습니까? 지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파악이 되거든요. 네. 큰 기대는 안 해요. 아니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만약에 양반 호행이라면 예. 그림 다시 안 그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 막대한 부를 벌었다가 예. 한순간에 내가 알거지가 됐다. 예. 나 막 그림도 막 살기도 싫고 예. 막 이럴 것 같은데
알거지가 되고 나서 더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명작들을 그렸다면서요. 예. 정신력, 뒷심 대단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급해지면은 네. 뭐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예. 이런 멋진 화가를 예. 우리 이준석 대표하고 매칭을 시켜서 예. 표현하셨을 때 오히려 지금 자극을 주시는 건 아닌 건지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아우 네. 그렇게까지 저도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예. 이준석 전 대표의 장단점을 파악하게 됐고요. 예. 젊은이답게 많이 배웠고 좀 이 엘리트답게 예. 이 최신 매체를 이용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예. 본인을 홍보하고 젊은 층에게 어필하는 부분이 굉장히 뛰어난 장점과 단점으로는 경험이 부족한 데서 오는 미흡함들이 예. 보인다 말씀을 지금도 화가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데 박상현이 지금 지포가 내려갔으니까 다 봐라 아이고 쪽팔리겠다. 예. 아니 이거보다 적절한 예가 그러면서 이렇게 화를 내면은 네. 사실 이준석 화법은 이거예요. 네. 야! 박상규 기자는 뭐 하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줬으니까 알게 된 거지. 지금 내가 얘기 안 해줬으면 박상규 기자 알았을 것 같아. 정말 짧은 시간에 네. 일목요연하게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는 그런 예를 들면서 제 아들이 보고 있거든요. 제 아들이 우리 대표님 싫어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아빠 예십니다. 예십니다. 박상윤 기자님 네. 엄청 네. 단정하십니다. 참고로 바지 지퍼 네. 제가 보여드려야 믿으시겠습니까? 아, 예. 아니, 진짜 준비하신다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셨을 텐데 5분이면 합니다. 저. 아 진짜? 예. 대단하시네. 다음 시간도 예. 이런 재밌는 내용으로 예. 싶어져. 이제 뭐 네. 네덜란드 역사 이야기도 네. 가능하고, 네. 예, 요거 네. 지금 덮을 수도 있는데, 네, 네. 예, 얼마든지 얘기하시면 뭘 됩니다. 덮어요? 덮기는 그대로 가야지. 자꾸 덮는 거 좋아하시는 분. 아니, 덮을 수도 있다. 정말 좋은 내용 잘 들었고 다음 시간도 시청자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바쁘신 시간 내주신 우리 윤정석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